계약직 주제에 대출은 무슨 대출이야. 당장 은행에서 나가요. 은행 지점장은 서류를 밀어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비가 급한 그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점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품고 있던 명함 한 장이 이 은행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거라는 걸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5월의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창구마다 고객들이 앉아 있었고 대기석에는 번호표를 쥔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죠. 지점장 최태주는 창구 뒤편 자리에서 실적 보고서를 넘기며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분기 마감이 코앞인데 실적이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거든요.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지만 수수한 차림에 갈색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한서연 근처 중소제조업체에서 3년째 계약직 사무원으로 일하는 29살 여자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 은행까지 달려온 거였죠.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번호표를 뽑고 2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담당 직원 이정은 대리 앞에 앉아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신분증, 대출 신청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소액 신용대출 500만 원, 조건상 문제될 게 전혀 없었죠. 정은이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서류를 슬쩍 들여다보던 태준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재직 상태란에 찍혀 있는 두 글자, 계약직. 태준이 정은의 어깨를 툭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거 계약직이네. 계약직한테 무슨 대출 승인을 내줘.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소득 기준과 신용 등급이 충족된다고 말하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저으며 잘라버렸습니다. 이대리, 내가 지점장이야. 내가 지점장이야. 계약직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자고. 서연이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소득 기준이랑 신용 등급 모두 충족합니다. 서류도 전부 준비해 왔고요. 태주는 콧방귀를 뀌며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밀어냈어요. 서류가 창구 아래로 흩어져 떨어졌죠.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상환 능력이 문제야. 계약직이 대출받아서 뭐 할 건데. 어차피 내년이면 잘릴 텐데.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줍는 서연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 중이세요. 치료비가 급해서 그렇습니다. 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정은 무슨 사정이야. 바쁘니까 서류 챙겨서 나가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듯 바닥에 서류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 걸 애써 숨기며 창구에서 물러났죠. 태주는 그런 서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뼉을 치며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행 대기석 구석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서연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손때 묻은 청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죠. 자판기 앞에서 서연이 멍하니 서 있는 걸 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커피 한 잔 드릴까? 내가 하나 뽑았는데 마음이 좀 풀릴 거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의 주름진 손에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짓고 컵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어르신은 볼일 다 보셨어요. 노인은 번호표를 꺼내 보이며 아직 순서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해진 점퍼 소매를 보며 마음이 쓰였어요.
자기도 힘든 처지였지만 이 어르신은 더 고단해 보였으니까요.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조용한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노인의 눈은 서연이 아니라 창구 뒤편의 태준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지만 서연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노인의 번호가 호출된 건 그로부터 10여 분 뒤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다가갔어요. 정은 대리 앞에 앉아 낡은 청가방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돼서 표지가 누렇게 바른 보통예금 통장이었죠.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오래 안 썼더니 기계에서 안 되더라고. 정은이 통장을 받아 단말기에 올렸습니다. 화면에 뜬 잔액을 보고 정은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젓자 아무 말 없이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또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죠. 어르신, 통장 정리는 기계에서 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에 창구 앞에 줄이 긴 거 안 보여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평평한 눈이었어요. 기계가 안 돼서 왔다고 했는데 태준이 혀를 찼습니다. 어르신들이 기계 쓸 줄을 모르니까 맨날 창구로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시간 좀 빨리 해요. 정은이 최대한 빠르게 통장 정리를 마치고 노인에게 돌려줬습니다. 노인이 통장을 받아 청가방에 넣는데 태준이 또 한마디 던졌어요. 다음부터는 손자한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괜히 와서 줄만 길어지니까.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자판기 옆에서 지켜보던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참다 못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죠. 저기요, 지점장님. 어르신이 손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태준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서연을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야, 너 아까 대출 거절당한 그 계약직 아니야. 아직도 안 갔어.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출은 그렇다 쳐도 어르신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손님으로 오신 분인데.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고객 서너시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어요. 태준은 목소리를 낮추는 대신 오히려 한 톤 높였죠. 계약직이 남의 은행에서 지점장한테 참견이야. 대출도 못 받는 주제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나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태준이 경비원 쪽을 턱짓하는 바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류 봉투를 안은 채 은행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노인이 서연보다 먼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서연에게 먼저 나가라는 듯 길을 비켜줬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자 노인도 뒤따라 나왔죠. 은행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태준이 정은에게 뭐라 소리치는 게 흐릿하게 들렸어요. 노인은 잠깐 뒤를 돌아보며 은행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아까까지 있던 평평한 무표정은 사라지고 아주 깊고 조용한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서연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은행 앞 화단 옆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회사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서연 옆으로 다가와 섰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밥은 먹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죠. 노인이 길 건너편 분식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국밥이 괜찮던데. 빈속에 서 있으면 쓰러져. 길 건너 분식집은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반지하에 테이블 4개뿐인 작은 곳이었지만 국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있었죠. 서연과 노인은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이모에게 소고기 국밥 2그릇을 주문했어요. 노인이 손을 저으며 자기는 괜찮다고 했지만 서연이 웃으며 말했죠. 어르신이 밥 먹자고 하셨잖아요. 제가 살게요. 오늘 은행에서 기분 나쁜 일 당하셨는데
이것도 못 해드리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노인은 잠깐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이 나오자 서연이 노인 앞에 반찬을 하나하나 밀어주며 챙겼어요. 마치 자기 할아버지를 대하듯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국밥을 반쯤 먹었을 때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아가씨는 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거야? 다른 데도 많을 텐데. 서연은 국물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이 거기뿐이거든요. 점심시간에 다녀올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천천히 저으며 이야기를 이었죠. 어머니가 일주일 전에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급하게 했는데 입원비랑 후속 치료비가 500만 원이 넘게 나왔죠. 아버지는 서연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혼자 벌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월급 180만 원짜리 계약직으로는 당장 5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대출밖에 없었던 겁니다. 노인은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서연이 애써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르신. 다른 은행 가보면 되죠. 조건은 충족하니까 어딘가에서는 해줄 거예요. 노인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 지점장한테 항의는 안 할 거야? 충분히 그럴 만한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히 싸워봤자 손해보는 건 저예요. 계약직이 금융기관이랑 마찰 일으키면 나중에 다른 데서도 불이익 받을 수 있거든요. 참는 게 낫죠. 노인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서연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12,000원.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두 장을 꺼내며 잠깐 망설이더니 그대로 계산했죠. 오늘 점심값까지 합치면 이번 주 생활비가 빠듯해질 게 뻔했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오자 서연이 노인에게 가볍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저 이제 회사 돌아가 봐야 해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건강하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작은 손을 흔들고 골목길로 사라질 때까지 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노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온화한 인상 대신 단단하고 서늘한 얼굴이 드러났죠. 노인은 청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금색 글씨가 박힌 명함이 한 묶음 들어 있었어요. 노인은 분식집 앞 벤치에 앉아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형 폴더폰이 아니라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죠. 전화번호 하나를 누르며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나 지금 강남이다. 서연이 회사로 돌아간 사이 노인 박윤식은 분식집 앞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은행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후 햇살이 은행 유리창에 반사돼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햇살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차가웠습니다. 윤식이 이 은행을 찾은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40년 넘게 이용하던 은행이었거든요. 아내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 지점을 찾아 통장을 정리하는 게 윤식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입금한 내역이 그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금액은 고작 32,000원. 손녀 용돈을 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행에서 본 광경은 윤식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어머니 치료비 500만 원이 급하다는 젊은 여자를 계약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쫓은 지점장.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노인네라며 함부로 대하던 그 오만한 태도. 윤식은 그런 인간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오늘은 유독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도 젊었을 때 은행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 은행 안에서는 태준이 기분 좋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VIP 고객과의 골프 약속이 잡혔거든요. 정은에게 고개짓을 하며 커피를 시키더니 다리를 꼬고 앉아 통화를 이어갔죠. 네네, 이사님. 이번 주말 괜찮으시면 제가 부킹 잡아놓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태준은 정은을 불렀습니다. 이 대리, 아까 그 계약직 여자 서류 어디 있어? 파기해. 정은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어요. 지점장님, 그 고객 서류는 조건상 문제가 없었는데요. 혹시 본점 감사해서. 태준이 인상을 구기며 손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 대리가 감사 걱정을 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정은은 입을 다물고 서류를 들었습니다. 파쇄기 앞까지 갔다가 멈칫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바닥에서 서류를 줍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정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서류를 파쇄하는 대신 자기 서랍 맨 아래에 넣어두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조용히 따라 들어왔죠. 세 사람 모두 표정이 없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창구가 아닌 지점 장석을 향해 곧장 걸어갔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VIP 고객인가 싶어 반색했지만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곧 눈치챘죠. 실례합니다. 최태준 지점장님 되시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건네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남자가 먼저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태준이 명함을 받아든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명함에 적힌 글자를 2번, 3번 읽었죠. 대한그룹 회장 비서실, 비서실장 강민호.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면 이 은행의 최대 법인 고객 중 하나였거든요. 이 지점에만 대한그룹 계열사의 법인 계좌가 3개, 임직원 급여 계좌가 200여 개가 묶여 있었습니다. 지점 전체 실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였죠. 태준이 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아, 비서실장님. 대한그룹에서 오셨군요. 어떻게 저희 지점에 직접? 민호는 태준의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건넨 손을 그대로 거두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태준 앞에 놓았어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 지점에서 고객 응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준의 입가가 실룩거렸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 혹시 무슨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직 고객의 대출 신청을 서류 검토도 없이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까 그 여자, 계약직이라고 내쫓은 그 여자가 대한그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태준은 일단 발뺌부터 했죠. 아, 그건 서류상 조건이 미비해서 정상적으로 거절한 것이고요. 민호가 태준의 말을 자르듯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서연의 대출 신청 조건을 정리한 문서였어요. 소득 기준, 신용 등급, 재직 기간, 모든 항목이 승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건 미비가 아니라 지점장 재량으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호의 시선이 한층 차가워졌어요. 같은 시간대에 70대 노인 고객에게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초라한 노인, 낡은 점퍼에 청가방을 들고 있던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이 대한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련인지는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비서실장님, 잠깐만요. 그 어르신이 혹시 대한그룹 관계자이십니까? 제가 몰라봬서 그만.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짧게 통화했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같은 점퍼, 같은 면바지, 같은 청가방. 그런데 은행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호와 수행원 2명이 동시에 허리를 숙여 인사했거든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태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계약직이라며 쫓아낸 여자 앞에서 노인네라고 무시한 그 사람이 대한그룹 회장이라니. 태준의 머릿속에서 아까 자신이 뱉은 말들이 하나씩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네들이 몰려와서 줄만 길어진다니까. 번호표 다시 뽑고 뒤에 가서 기다리세요. 다음부터는 손자한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되돌아왔죠. 태준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식이 태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불과 2시간 전 이 자리에서 노인네 소리를 들으며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죠. 윤식은 태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있고도 몰라 뵙고. 윤식이 손을 들어 태준의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은행 창구 직원들이 얼어붙은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객 선호도 무슨 일인지 몰라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있었죠. 윤식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지. 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윤식이 이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젊은 여자, 어머니 치료비가 급하다고 했는데 서류를 바닥에 밀어버린 건 당신이었어. 나한테 한 건 그 다음이고.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서연 이야기가 나온 거였죠. 태준은 급하게 정은을 돌아봤어요. 이대리, 아까 그 고객 서류 어디 있어? 빨리 가져와. 정은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가져왔습니다. 파쇄하지 않고 남겨둔 게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이 될 줄은 정은도 몰랐죠.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며 허둥지둥 말했어요. 회장님, 이 고객 대출 건은 제가 즉시 승인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윤식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경멸이 서려 있었어요. 아까는 계약직이라 안 된다더니 지금은 된다는 거야. 그럼 안 된다고 한 건 뭐였어? 조건이 바뀐 거야. 내 신분이 바뀐 거야. 태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입술만 달싹거렸죠. 민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묶음을 꺼냈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정리해 왔습니다. 윤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문서를 태준 앞에 펼쳐놓았어요. 대한그룹 계열사의 이지점 거래 내역이 쭉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계좌 3개, 임직원 급여 계좌 232개, 기업 대출 연동 계좌 5개, 연간 수수료 수익만 3억 원이 넘는 규모였죠. 민호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 묶여있는 대한그룹 관련 계좌 전체 이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사회 승인은 이미 받아놓았고요. 태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이 지점 실적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분기 마감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터지면 지점장 직위는 물론이고 은행 경력 자체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태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윤식이 손을 저으며 막았어요. 나한테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태준은 윤식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았습니다. 아까 눈물을 참으며 바닥에서 서류를 줍던 그 여자. 어머니 치료비가 급하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태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의 진료비 안내 문자가 떠 있었죠. 자녀 치료비 480만 원, 납부 기한 5일.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통장 잔고 23만 원에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와도 180만 원. 어디서 300만 원을 더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서연 고객님이시죠? 저는 은행 이정은 대리입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지점에 오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서연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오늘 그 은행 직원이었거든요. 대출이 거부됐는데 무슨 일로 오라는 건지 의아했지만 정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직접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지금 바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은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은행까지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걸으면서도 계속 불안했죠. 혹시 아까 지점장한테 대든 게 문제가 된 건 아닌지, 블랙리스트 같은데 올라간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서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은행 안 분위기가 아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창구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지점장석에는 태준이 허리를 구부린 채 누군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까 그 노인이었어요.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 옆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은행 안공기 자체가 달랐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은이 달려와서 서연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연 씨, 아까 그 어르신이 대한그룹 회장님이셨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이면 뉴스에서만 보던 재벌 기업이었어요. 그 그룹의 회장이 아까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웃던 그 노인이라니.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윤식이 서연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연에게 천천히 걸어오더니 아까와 똑같은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다시 와줬구먼. 서연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어요.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윤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알아도 그랬을 사람이잖아. 아까 나한테 국밥 사줄 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안 사줬겠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사드렸을 거라고요. 윤식이 희미하게 웃으며 태준을 돌아봤어요. 자,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지 않아. 태준이 서연 앞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한서연 고객님, 오늘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연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서류를 바닥에 밀어버리며 계약직 주제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윤식이 민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민호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태준 앞에 놓았어요. 대한그룹 전 계열사의 이지점 거래 관계를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법인 계좌, 임직원 급여 계좌, 기업 연동 계좌 전부요. 이전 절차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태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3억 원 넘는 연간 수수료가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분기 마감 직전에 이런 규모의 고객 이탈이 발생하면 본점 감사는 피할 수 없었어요. 태준이 다급하게 윤식 앞에 무릎을 꿇었죠.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윤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태준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죠. 아가씨, 대출권은 내가 신경 쓸 테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서연이 긴장한 얼굴로 윤식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그룹에 계열 금융사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찾고 있거든. 경력직으로. 관심 있으면 면접 한번 보겠어.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대한그룹 계열 금융사라면 업계에서 손꼽히는 곳이었거든요. 정규직 자리를 제안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그냥 국밥 한 그릇 사드린 것뿐인데. 윤식이 웃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이 아니지.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늙은이한테 밥 사주고 부당하게 쫓겨나는 노인 앞에서 나서서 항의한 건 아가씨밖에 없었어. 그게 국밥값보다 비싼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죠. 민호가 조용히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뒷면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죠. 윤식이 은행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준을 돌아봤습니다. 지점장, 사람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이름표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가장 못난 짓이야. 윤식이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민호와 수행원들이 뒤따랐죠. 은행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태준은 본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고객 응대 부적절 행위와 지점장 재량권 남용 혐의였죠. 대한그룹 계좌 이전 건까지 겹치면서 태준은 지점장직에서 해임됐어요. 20년 넘게 쌓아 올린 은행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태준은 다른 은행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어디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금융권에서 대한그룹 회장에게 찍혔다는 소문이 퍼진 거였죠. 결국 태준은 아이러니하게도 구인 사이트에서 계약직 일자리를 검색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두 글자, 계약직. 그게 이제 자기 앞에 놓인 유일한 선택지가 된 거였어요. 서연은 한 달 뒤 대한그룹 계열 금융사에 정식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국밥값 갚는 거다. 어머님 빨리 나으시길. 서연은 메모를 읽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메모를 지갑 안에 넣었어요. 어머니 병실 사진 옆에 소중하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은 사람의 진심이 가진 무게를 증명해 주었죠. 여러분의 작은 선의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적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